결국은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중국은 견제하려고 하고.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전기차 산업을 굉장히 강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자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부채 라인을 이제 그 양극재사들 밑에서 내재하는 움직임이 사실 작년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업계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거기 표봤다고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중국도 못 받지 우리도 못 받으니까 뭐 2차전지 투자하지 말자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K 배터리도 보조금 못 받아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가정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미의회는 바보 멍청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되지도 않을 법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럼 법 취지가 있을 텐데 법 취지에 전혀 이제 그 안 맞는 법을 멍청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GM하고 LG 포드하고 SK는 지금 동맹 관계예요.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거든요. 네. 그래서 GM, LG, 포드, SK가 당연히 미국 의회하고 특히 GM이나 포드 쪽은 뭐 의회 쪽에 이제 상당히 좀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논의를 쭉 했을 텐데 그런 논의에서 배제가 됐었다는 거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법안이 만들어지고 할 때, K 배터리 업계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뭐 낮잠 자고 뭐 고스톱이나 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기본 가정을 깔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깔고 얘기해 놓고는 그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 더 멍청이죠. 아니 미국이 자체 배터리 생산을 못 하는데. 예. 아니 그러면 결국은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중국은 견제하려고 하고.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전기차 산업을 굉장히 강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어디가 수혜를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자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23년인가 24년까지 아마 40%를 이제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아마 40%는 금액 기준일 겁니다. 네. 금액 기준이면 양극재가 지금 이제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50%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양극재 밸류체인 전체를 중국 이외에서 만들면 다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소재는 이제 전구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리튬입니다. 네. 그 두 개만 해결되면 40%는 넘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NCM, NCA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리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탄산 리튬이냐 또 뭐 수산화 리튬이냐 뭐 이렇게 이 니켈 함량에 따라서 좀 짝을 짓는 게 좀 다르지만, 그러면 하여튼 전구체는 그 외에 이제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뭐 물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전 단계 그렇죠. 소재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NCM이라고 하면 그 NCM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 전구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구체하고 리튬만 확보가 되면 그것만 이제 중국 밸류체인 이외에서 확보가 되면 이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광양 전구체 공장 2단계, 1단계는 벌써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2단계를 증설하기 위해서 3,200억 투자 의결한 게 올해 7월달 얘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고려안이 합작사를 설립해서 여기서 전구체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이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올해 이제 이게 작년인가? 올해입니다. 올해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움브레 모이를 또 착공식하는 모습이거든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 관련된 리튬을 지금 이제 이쪽 아르헨티나 쪽 리튬을 쓰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 관련해갖고 지금 이 밸류체인 상에 있어서 이제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여의도에서 주목을 했어야 될 종목이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고,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 30% 그건 아직 상한가를 갔었어야 되는데,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올랐죠. 예,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니켈 뭐 리튬 이런 거 자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니켈 리튬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 더 오르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 에코프로를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 네. 에코프로 밑에 이 자회사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리튬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라고 네. 이 회사가 전구체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여기 CNG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네.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회사예요. 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 쪽에도 다 이렇게 대비가 돼 있다고. 이게 이제 네. SK 라인이니까 이게 다 돼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까지는 LG 경우에 예. 그 전구체를 대부분 중국에 레시피를 주고 만들어서 대부분 중국 걸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는 그 흐름을 전구체 라인을 이제 그 양극재 회사들 밑에서 내재하는 움직임이 사실 작년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중국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원자재가 너무 이제 중국제 의존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빨리 우리도 좀 벗어나서 이제 우리 독자적인 밸류체인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도 이제 리튬 뭐 이런 쪽 확보하는 쪽 저희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하긴 했었지만 갑자기 그게 되게 활발하게 돼갖고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미래에 움직임이 있었다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GM 포드하고 해서 이제 다 조인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의회가 GM이나 포드 쪽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직접 뭐 저 포드 공장 가서 차만 타고 그냥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업계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거기 펴봤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를 해서 LG한테 얘기를 했을 거고 LG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고려아연하고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한테 빨리 전구체 준비해라 해서 다 투자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이제 일부는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인데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중국도 못 받지 우리도 못 받으니까 뭐 2차전지 투자하지 말자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전구체는 이게 이제 LG가 그 히스토리를 보면 그런데 LG가 그냥 좀 싸게 그 이제 납품 받으려고 중국한테 레시피 가르쳐주고 그 업체들로부터 지금 싸게 그냥 이제 그 공고를 받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소재에서 2025년까지 그 배터리 소재 조달률 40%인가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맞추기 위해서 이게 전구체를 국내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큰 문제 아니고. 예. 그럼 리튬 조달은 어때요? 리튬 같은 경우도 LG화학이 지금 강봉 리튬 걸 사다 쓰잖아요. 이게 대략 한 8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금방 대체가 되나요? 지금 일단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양극재가 원래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기술이 그닥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스타트 한 지가 한 5, 6년밖에 안 돼갖고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를 써주는 이유가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리튬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밑에 자회사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회사가 있는데 그래요? 예, 그 회사가 이제 그 호주의 필바라라는 이제 그 리튬 개발 업체하고 이제 조인 공동 지분해서 만든 회사예요. 필바라에서 그 이제 리튬 원석을 보내면 광양에서 그거를 가공해서 리튬 만듭니다. 그게 내년부터 가동돼요. 일단 그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4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웅브레 모이루트에서 이제 아까 광양에서 나오는 게 43,000톤이고요. 43,000톤이면은 보자 한 86만 대 분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웅브레 모이루트에서 이제 24년에 5만 톤 나올 거거든요. 5만 톤이면 한 100만 대 캐파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186만 대 정도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걸로 지금 이제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K 쪽 밸류체인은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회사가 그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이제 갖고 와서 그거를 수산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탄산 리튬, 수산 리튬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어렴풋이는 알고 계시는데 탄산 리튬은 주로 LFP 들어가고 수산 리튬은 우리들이 많이 하는 이제 하이니켈, 이제 NCM 쪽으로 주로 8일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주로 탄산 리튬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탄산 리튬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는 필요한 건 수산화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환시키는 공장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이동채장이 2017년에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에코프로 BM
포항에서 공장 만들 때 같이 만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하나 돌아가서 올해 뭐 1사분기, 2사분기에 여기서 이제 333억인가 영업이익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라인 1개고 라인 총 4개까지 늘릴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아마 커버를 많이 하지 않겠나. 뭐 그건 뭐 대충 디테일한 거는 뭐 알아서 잘 맞춰서 하겠죠. 이제 포드도 뭐 미국에서는 나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이제 저거니까 막 그런 형태로 하여튼 뭐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회사들을 많이 봐야 되고요. 뭐 코스모 쪽에서 그거 대충 제가 얘기 듣기로 미국에 그 리튬 뭐 광산 개발하는 거 있다던데. 그 지분 이제 지금 예, 확보해서 예. 뭐 하고 있는데 아마 지분 확보는 거의 된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조율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 기사가 그때 제가 살짝 났다가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때 눈여보고 있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에서 아마 이제 좀 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확정이 안 하여튼 근데 확정은 예. 안 되는데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아는 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리튬을 받아서 쓰면 그것도 해결되는 거니까. 그럼 뭐 코스모도 노력하는데 우리라고 노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전구체 바람해서 코스모도 들어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리튬 관련해서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2016년 기사입니다. 이때가 이제 청해 연무 해용 화공 유황공사라고 청해 연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처음 계획했었던 거는 이제 이 발포제 원재료가 그 소금,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호라는 데는 말 그대로 소금 호수라서 원래 소금이 나던데요. 우리가 이거 인수할 때만 해도 리튬은 우린 관심도 없었고 2016만 해도 리튬은 다 갖다 버렸어요. 이게 필요 없다고. 그 이후에 지금 금덩어리를 막 버렸어. 나중에 금덩어리. 예, 2016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걸 한 게 여기에 이게 청해 연무라는데 어디 있냐면 위치가 신장 위구르하고 티베트하고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게 해발이 3,120m인데 면적이 제주도 2개 합친 것만큼 커요.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예. 이게 웅브레 무리또보다 더 큽니다,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때 같이 합작했었던 거는 여기를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소금을 갖고 엄청나게 원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발포 시장을 우리가 50%를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그런 이제 야심찬 목표를 갖고 처음에 이걸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사드가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흐지부지되고 저희는 이제 지금 손 못 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라 지금 거의 뺏긴 상태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뺏겼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가 그 연매 이 회사가 아마 상장돼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리튬 관련주로 분류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당연히 염호에는 소금도 나지만 리튬도 같이 나거든요. 여기서 나는 리튬을 아마 BYD 쪽에서 제가 쓰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형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염호에서 한번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어갖고 이때 이제 리튬이 여기도 나오는구나 염호에. 우리는 염호는 전 세계 어디든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때부터 저희가 우리도 리튬을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했었고 아마 그게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제 하여튼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언제? 그건 모르죠. 노력하고 있다로 끝나면 안 되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요거 한번 이제 사제성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귀천목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귀로 들리는 거는 귀하게 생각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천하게 여기는 세상 풍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한자 승우는 처음 보는데 이게 무슨 이런 승우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한자 승우 이렇게 약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뭐 원나라 땐가 뭐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풍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할리서 들려오는 테슬라가 뭐 4680하고 그다음에 뭐 BYD는 블레이드 배터리를 만들고 CATL은 뭐 저기 뭐죠? 이번에 그 뭐 1000km 가는 뭐 배터리를 만들고 이런 얘기는 되게 귀하게 들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LG 연소 이런 것들은 천하게 여긴다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세상 풍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 원나라 때부터 있었으니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거죠.
우리 제가 역사와 전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K 배터리에 관해 갖고 되게 이제 하찮게 보는 것들이 바로 이런 풍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요 밑에 어떤 얘기했냐면 소위 마락 부수가 위이 천목자야라고 한다. 귀이 천목자인데 귀이 오타가 있습니다. 귀이 천목자야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마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배움의 깊이가 되게 짧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책 한 권 읽은 놈. 책 한 권 읽은 놈들이 멀리서 들려오는 게 귀하게 생각하고 가까이서 보이는 거는 천하게 여기는 놈들이 많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여의도에 뭐 테슬라가 어쩌고 CAT가 어쩌고 뭐 LFP 뭐 그다음에 저기 뭐죠 그거 셀투팩 셀투샷이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소위 마락부수라는 얘기입니다. 기껏 해갖고 공부 뭐 겨우 어디서 얻어 하나 들어갖고 그게 막 세상에 전부인 양 막 떠들고 다니면서 한국 K 배터리에 대해서 되게 폄하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에코프로비엠 10배 올랐는데 뭐 저 비싸서 어떻게 사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2008년부터 해서 보면 글로벌 1등 성장주 상승률 한번 보시면 우리가 흔히 팡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29배가 올랐고 애플이 175배가 올랐고 아마존이 218배가 올랐고 넷플릭스가 400배가 올랐고 구글이 24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때 관련된 주식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가 대충 그런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가 각각 16배, 42배, 12배가 올랐어요. 이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10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LG화학은 1.4배밖에 안 올랐고요. 포스코 엔솔이 빠져나갔으니까. 포스코홀딩스도 0.8배밖에 안 올랐어요. 이렇게밖에 안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올랐다고 지금 딴 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원래 글로벌 1등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이제 특정 산업이 성장 산업이 되고 그 성장 산업에서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간 회사는 기본 100배, 1000배가 올라요. 오, 그러면 에코프로 BM 얼마? 10배가 올랐지만 앞으로 10배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10배가 더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에코프로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해나가는가에 따라서 10배가 아니고 20배, 그러니까 100배, 500배, 1000배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사실 있는 회사고요. 뭐 그 LG 화학이나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이게 이제 뭐 3년 4년에 뒤에 10배를 먹을 생각을 하고 이게 2차전지 주식은 투자를 하셔야지 막 깨작깨서 해서 10% 먹고 기분 좋다고 팔고 이러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40년 동안 1000배 올랐어요. 맨 왼쪽에 이게 이제 1982년인데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62원입니다. 삼성전자가 40년 동안 1000배가 올랐는데 삼성전자로 더블 먹은 사람도 진짜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놓고 한 30% 오면은 먹었다 신행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한 10배 올랐다고 제가 이제 2002년, 2003년 인물업에 삼성전자 사라고 제가 얘기는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때가 뭐 25만원, 30만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5천원, 6천원 가격이에요. 그때 이제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 어떻게 사냐. 나 좀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면 살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 결국 못 사고 이따가 나중에 지금 10만 전자 찍을 때 사가지고 지금 물려갖고는 애한테 자식한테 물려주니 이런 소리 한다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못 산 사람들이 또 앞으로 경기가 나쁠 것 같은데 증시가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떨어지면 사야지. 재고 있다가 떨어질 때는 또 뭐 떨어져갖고 계속 매일매일 저가를 경시하는데 무슨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못 사서 삼성전자가 지난 40년 동안 1000배 올 때 아무도 안 사고 있다가 지금 해갖고 6만 전자 7만 전자 사가지고는 지금 8층에 있어요 구해주세요 9층에 있어요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죠. 1990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2010년부터는 모바일 혁명이 있었고 2020년에는 전기차 혁명 시대입니다. 모바일 혁명은 다 끝났어요. 지금 뭐 저 페이스북 가입 안 되는 사람 누구 있고 뭐 아이폰 이거 뭐 저기 뭐죠 그거
뭐 모바일 폰 이거 해서 많은 사람 누구 있고 네이버 뭐 카톡 안 쓰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쓰잖아요.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다니까요. 네. 거기에 그런 애들이 성장 안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 팔아먹을 일이 없고 과거처럼 크게 성장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다 버스 떠났으니까 버스 다른 다음 자꾸 손 들어봐야 소용없고 새롭게 올 성장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2차 전기차 산업이고 그 전기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고 그 배터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니까 그리고 그 배터리하고 양극재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이제 1등의 위치에 글로벌 1등의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의 배터리 회사나 한국의 양극재 회사를 사야 된다는 거죠. 사서 3년 5년 묻어두면은 당연히 옆에 갈 건데 그거를 샀다가 팔았다가 야, 양극재 이번에 먹었으니까 이번에 동박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가서 물리고 이런다는 거죠.